한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산대로예요. 근데 젠틀몬스터는 올해 2월 24일 도산대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플래그십 스토어 1층에는 제품들을 전혀 전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강남에서 가장 비싼 땅에다가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 젠틀몬스터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젠틀몬스터의 공간 마케팅, 젠틀몬스터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이전 젠틀몬스터 영상에서 말했듯이 젠틀몬스터는 쇼룸에서 제품을 가장 주력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하우스 도산 매장에서도 1층에는 제품이 없고 젠틀몬스터의 가치를 보여주는 전시만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사실 회사는 물건을 팔고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비싼 땅에 매장을 오픈해 놓고선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는다? 도대체 젠틀몬스터는 왜 그러는 걸까요? 혹시 나이키 광고 본 적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나이키는 스포츠 의류 회사예요. 스포츠 관련된 옷을 파는 회사인데 나이키 광고에서는 나이키 옷이 얼마나 좋은지, 나이키 신발이 얼마나 편하고 운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이키 광고에는 오직 스포츠에 대한 존경만 나와요. 스포츠는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 스포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스포츠를 통해 한계를 깨는 이야기 등 이런 식으로 나이키는 나이키가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에 동조해서 나이키를 사고 싶어지고 그들의 가치와 함께하고자 구매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젠틀몬스터도 나이키처럼 젠틀몬스터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젠틀몬스터의 가치에 우리가 동조했으면 해서 굳이 그 큰 돈들을 써가면서 쇼룸을 만들고 오브제들을 설치하면서 쇼룸 공간에 우리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또 사실 젠틀몬스터 제품들을 보면 컬렉션들끼리는 연관성들이 있고 일관되지만 브랜드 전체 제품들을 보면은 모두 개별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또 안경과 선글라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젠틀몬스터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힘들잖아요. 반면에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옷 사이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옷에 여러가지 디테일을 넣으면서 통일성 있는 디자인, 일관된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젠틀몬스터는 작은 제품이라는 단점, 브랜드 정체성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전달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간을 사용했어요. 넓은 공간을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꾸미게 되면 그 공간에 들어간 사람은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물건이든지 미술관 전시장에 두면은 그 물건이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또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젠틀몬스터는 초반에 우리가 아는 샤넬, 루이비통, 구찌처럼 이름 있는 브랜드, 그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브랜드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 없는 진짜 영세한 사업자였잖아요. 그래서 젠틀몬스터를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오고 싶은 장소, 또 들어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SNS에 올려서 알아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화려한 공간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를 통해 젠틀몬스터를 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젠틀몬스터는 공간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을 강조하지 않고 각 공간의 주제와 스토리가 연결되게 해서 자연스럽게 제품인 안경과 선글라스가 노출되게 하는 걸 바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강남 노른자 땅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 거예요. 이렇게 젠틀몬스터처럼 공간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가 한국에 또 있죠. 바로 2014년에 런칭한 아더에러와 2016년에 런칭한 안다르인데요. 아더에러는 일상에서 쉽게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익숙하지만 낯설고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편집을 하고 사진, 영상, 공간, 디자인, 예술, 가구 등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더에러는 젠틀몬스터와 마찬가지로 홍대의 아더에러 스페이스 1.0, 성수의 스페이스 2.0, 신사의 스페이스 3.0이라는 이름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들, 균열, 우주, 물질과 빛 등 아더에러스럽게 사진, 영상, 공간 등으로 편집해서 보여주고 그를 통해 아더에러의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소비자들이 공간을 통해 체험을 하면서 아더에러의 가치에 동조하게 만들고 있어요. 또 안다르의 경우는 작년 1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라이프 포지티브 스튜디오를 오픈했거든요. 안다르가 추구하는 가치는 건강한 삶인데
건강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행복까지 포괄한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프 포지티브 스튜디오는 마음의 행복을 위해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건물 전면을 목재로 감쌌고, 내면의 건강을 위해 티 라운지를, 외면의 건강을 위해 요가 클래스룸을 설치해서 안다르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요. 정리를 해보면 젠틀몬스터, 아더에러, 안다르와 같이 오프라인, 즉 공간 마케팅에 힘을 싣고 있는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또 온라인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공간에서의 경험과 가치를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코로나 시국인데도 큰 돈을 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안다르 빼고 다 가봤는데 구경하는 재미로 정말 재밌어요. 좋아요, 진짜로. 매일 똑같은 데이트로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갔을 때 꼭 한번 방문하는 것을 진짜 추천드려요, 진짜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